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경제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섰고 한국 경제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실제 영향과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미국 금리 인하의 효과는 명확해 보입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달러 약세가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한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여지가 생깁니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것이죠. 실제로 2024년 9월 미국 연준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대폭 인하했을 때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드디어 고금리 시대가 끝나는구나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연준은 2025년에도 4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며 기준금리가 3%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랐습니다. 2024년 하반기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섰고 2025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에서 1,200원대였던 환율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고 해도 한국은 아직 충분히 내리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한국은 3.0%입니다. 여전히 1%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12월 연준이 예상을 깨는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금리 인하 계획을 4번에서 2번으로 대폭 줄인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 달러 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리가 3.0%인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4%대를 유지한다면 굳이 한국 자산으로 돈을 옮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번 미국 금리 인하가 경제가 너무 좋아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경기 둔화와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것이죠. 시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미국도 위험하다. 그렇다면 안전 자산인 달러와 미국 국채로 돈을 옮기자. 아이러니하게도 금리를 내렸는데도 달러가 더 강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연준의 발표 직후 달러 인덱스는 106에서 108까지 급등했고 주요국 통화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원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튼튼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이 축소됐습니다.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소비도 활발해서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금리를 빨리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은 지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불확실하고 중국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 속도도 느리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도 큽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쳤습니다. 한반도 상황, 중동 분쟁, 대만 해협 긴장 등이 한국을 미국보다 위험한 시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정치적 혼란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도 커졌습니다. 관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출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 한국 경제 전망도 어두워지고 이는 다시 원화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한국은행은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정책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해
2025년 5월 기준금리를 2.50%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 빨리 내리면 금리 차가 벌어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니까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 금융 안정에 문제가 아니고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상승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미국 금리 인하는 이론상 한국의 호재이지만 지금은 글로벌 불안과 한미 금리 차, 한국의 구조적 리스크 때문에 환율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후반에서 고착화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1,500원대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 향방을 결정할 핵심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추가로 얼마나 빨리 금리를 내리느냐입니다. 둘째, 한국은행이 언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셋째, 반도체와 수출 회복이 숫자로 확인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국내 정치가 안정되면서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현 수준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천천히 내려가고 환율이 1,400원대를 계속 유지합니다. 가장 비관적인 추가 악화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거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경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 10년 평균 환율이 1,198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400원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정책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